알셉 참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사회를 맡게 된 손보빈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셉 준비위원이셨던 김민주, 진유로님께서 준비해주세요. 경제 전문가는 김민영, 이다은, 정다정, 천심영님. 법률 전문가는 하지원, 최유진, 상선주님께서. 미국 대사 이문세, 정석원님. 중국 대사 김서진, 조도윤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찬성식 진유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이 알셉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셉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자 일본과의 첫 FTA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5위의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란 간단히 말해서 아세안 국가의 협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국의 사랑, 평화, 상생 번영, 공동체 등을 주변 자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세안은 알셉을 통해 우리에게 상품을 추가 개방하여 양적한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세안 국가와 돈독한 외교 관계를 맺어 국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신남방 정책과 알셉을 통해 국가 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전환과 아세안 연결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력 확대 강조를 통해 수출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신남방 정책 여러 아세안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 제안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지금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인 성선주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원가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처지에서는 해외 농수산물이나 과일 등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 장벽이 낮아져 무역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관점에서 농수산물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싸게 수출하는 것은 국가 경제나 농민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농업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농업 경쟁력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셉은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경제 전문가 정다정입니다. 농산물에 관해 제가 대신 반론해도 괜찮겠습니까? 반론하십시오. 농산물에 있어서 알셉 체결이 표면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알맞은 대책을 수립한다면 알셉을 체결하고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이나 현재 소비자들의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시하에 품질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에서는 질적인 강화와 더불어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전농약 작물을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강한 유통 생태계가 구성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미국 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체결한 알셉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20년간 미국을 상대로 꾸준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저희의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알셉 체결은 저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국몽 1대1을 놓치며 소수민족 탄압,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경제 보복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를 이유로 중국과 연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종차별로 인한 혐오 문제로 세계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미국이 무슨 권리로 저희 민족과 관련된 문제를 건드리시죠? 보린 나라나 잘 관리하시고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두 분의 그러한 태도는 나라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셉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가능한 삼가시고 발언하기 전 저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사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권 요청합니다. 중국 대사님 발언하십시오. 현재 RCEP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출범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RCEP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실질 GDP는 1.21에서 1.76%, 한국의 후생은 115억에서 195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한국이 RCEP을 탈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한국이 RCEP을 탈퇴하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이 사용하는 중국 현지 협력사에서 만든 저가 중국산 부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수입에 제재를 가할 시 한국의 경제 피해는 막강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이 RCEP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을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무역 협정을 통해 협정을 맺은 해외 수입 국가의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숙하십시오. 반대 측 발언하십시오. RCEP은 TPP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인도가 빠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인도는 이전에 FTA에서 무역 적자를 확대한 경험을 근거로 특정 국가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자동 발동 체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또한 관세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무역 경제에 있어서 약소국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도 분명 문제가 될 일입니다. RCEP이 무역 적자를 유발할 위험성에 관해 언급하셨는데 이는 무역 구제라는 정책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역 구제는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수입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의 조처에 구조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또한 무역 적자가 생기거나 국내 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등 RCEP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 혹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피해를 얻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제도도 있고 덤핑 방지 관세 제도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RCEP을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도가 2019년 협상 당시 중국 공산품 수입 급증을 늦출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게 해준다면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결국 RCEP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인데 세이프가드가 도입되게 되면 RCEP의 기능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RCEP을 탈퇴한다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미국은 쿼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쿼드란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사국안보대화 포럼입니다. 저희는 한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RCEP 대신 이 회의에 참여해서 뜻을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기업과 다른 국가에 있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의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기술을 결합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한 애플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와 함께 중국 대신 다른 국가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기술 차원으로도 중국을 이기고 세계적으로 많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했다가 성공한 확신도 없고 굳이 그 방법이 아니어도 대화를 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 아닌가요? 모두 저희가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현재 총 비용 2조 원 중 한국과 저희 미국은 반반씩 1조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9년에 한국에 6조 원을 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RCEP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주장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협정 체결을 반대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RCEP은 특정 국가 관련한 시장 기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상상이 안 가십니까? 그리고 얼셉의 규모가 크다고 그 효과까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셉은 TPP보다 덜 의욕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동맹이라고 신뢰와 파급 효과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반대측에서 RCB 특정 국가 관련한 시장 개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RCEP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에 따라올 중국의 경제 보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한국 수출의 25.1%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의 상황을 꼭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동맹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RCEP을 통해 가치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경제적 실리적으로는 효과를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RCEP으로는 혜택에 대해 경제 전문가로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거 제조업 회사에서는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조품을 맞게 다르게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RCEP을 통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없앴고 이제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통해 RCEP 국가 내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제조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러한 관련 절차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RCEP 원산지 누적 기준을 허용하여 RCEP 영내 국가에서 부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국가에서 수출할 때에도 특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얼셉 체결로 인해 회원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중국의 문화공정과 같이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전문가 이다은입니다. RCEP이 문화공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RCEP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CEP은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이 기존에 맺은 한 아세안 FTA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품목들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분야별로 총 83개의 규정이 촘촘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 규범을 통해 영내국 중 우리나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기업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 저작물과 같은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한류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방송 금지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 면에서는 RCEP이 체결되었을 때 훨씬 유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인 제가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한 아시안 FTA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협력 분야와 관련한 한 개의 조항만 규정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RCEP은 총 83개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RCEP은 상품 출원 등록을 세계 지식재산기구 분류 시스템인 마드리드 출원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마드리드 출원 시스템이 적용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권리취득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고 상표권 관리를 일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전문가분들과 대사님들 그리고 찬반 양론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세안 10개국 외 6개국이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과연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RCEP 참여 모의 찬반 토의의 국제정치 동아리 임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차렷. 경례.